그 나라의 기술력 수준을 알아볼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대중교통시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으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또 다른 대중교통인 버스 역시 외국인들에게는 미래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이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발전된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특히 놀란 버스 시설과 이 시설이 생기기까지 어떤 한국인들의 특성이 적용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도착 시간일 것입니다. 내가 탈 버스가 언제쯤 올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시간을 알 수 있다면 그 시간 동안 잠시 편의점을 들린다던가 커피를 사온다던가 하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의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모니터가 있는 나라는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정확한 곳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기술력이 높아 다른 나라보다 정확한 GP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최초로 시내버스의 도착 시간을 공유하기 시작한 시점이 2006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1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간 만큼 노하우가 쌓여 지금의 정확한 도착 시간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찍이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한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쁘다 바빠 한국 사회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인들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시간 낭비입니다. 과거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불만이 폭발했던 한국인들은 버스의 도착 시간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고, 서울을 시작으로 지방까지 버스 정류장에 모니터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굳이 버스 정류장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내가 탈 버스의 도착 시간을 알 수 있는데요. 가끔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 등 복잡한 시간에는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체로 정확해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버스 정류장에 웬 모니터가 있나 싶어 한번 놀라고 정확한 버스 정보에 한 번 더 놀란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앱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이 시스템이 정말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버스를 탈 때 한국인들이 하는 이 행동도 외국인들은 정말 신기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탈 버스가 오면 버스 기사님에게 손을 뻗는다든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다든지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한국에서 유독 많이 볼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행동은 한적한 버스 정류장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내가 타지 않는 버스가 오면 몸을 돌린다든지 기사님과 시선을 절대 마주치지 않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내가 타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곤 합니다. 이러한 행동도 한국인들만의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행동인데요. 한국인들은 내 시간만큼 다른 사람들의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타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버스가 좀 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탈 버스라면 기사님에게 정차할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빠르게 보내주는 것인데요. 버스에 타고 내릴 때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미리 버스카드를 준비해놓고 내릴 정류장에서는 미리 문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매우 신기하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놀란 것은 바로 스마트 버스 정류장인데요. 이 스마트 버스 정류장은 버스가 지정된 위치에 정확하게 정차하고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승객들이 밖에서 버스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안에는 냉난방 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 요즘처럼 더운 여름날에 땀을 뻘뻘 흘리며 밖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요.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에도 뽀송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기청정 시스템이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매연이나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고,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와이파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스마트 버스 정류장의 특징입니다. 그 때문에 버스를 기다리면서 배터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끊김없는 와이파이로 영상 시청 업무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데요. 특히 여행객들에게는 충전기와 와이파이 시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좋은 시설이지만 요즘 같은 전염병 시기에 실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스마트 버스 정류장에는 살균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기 중 바이러스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자외선 공기 살균기를 설치한 것인데요.
그 때문에 공기 중 바이러스 입자를 96에서 99% 분해해 안전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자동 스크린 도어에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체온을 확인한 후 고열 환자가 부스에 들어가려 하면 차단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버스 정류장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외국에 알려지자 외국인들은 물론 외국의 언론사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유명 언론사인 뉴욕타임스도 이 소식을 기사로 게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첨단 스마트 정류장이 생긴 것도 한국인들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정류장이 탄생하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한 한국인의 특성은 바로 양심입니다.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심해야 하며 남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외국에도 이런 교육을 진행하겠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처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스마트 정류소를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양심에 최첨단 기술을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의 댓글에는 한국인들의 양심을 칭찬하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자신들의 나라에 이 시설이 설치된다면 하루도 안 되어 모두 부서질 것이라는 댓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댓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버스 정류장이 있다면 밤이나 비가 올 때 마약 중독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쉼터로 쓰이겠지. 캐나다의 큰 도시에는 운이 좋으면 유리로 되어 있는 쉼터를 만날 수 있어. 하지만 보통은 그냥 기둥만 세워져 있을 뿐이지. 나는 캐나다 마을에 살고 있는데 10번 중 9번은 기둥에 표지판만 붙어 있을 뿐이에요. 한국에는 노숙자가 없나요? 만약 미국에 이런 게 있다면 노숙자들의 쉼터가 될 뿐일 텐데요. 한국에도 노숙자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의무적으로 노숙자 쉼터를 만들고 있고 노숙자들이 길에서 잠을 자다가 걸리면 종종 경찰서에 보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지하철 개찰구 옆에서 잠을 자던가 한다더라고요. 미국인으로서 나는 왜 유리벽이 깨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스크린이 깨지지 않았는지 혼란스럽네요. 맞아, 더러운 오염물은 어디 있지? 사람들이 싼 배설물이라던가 쓰레기는? 마약을 너무 많이 하다가 죽어버린 사람의 시체도 없어. 나는 우리 미국 시민들이 공공장소에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어. 이건 진짜 사실이야. 만약 이것이 미국에 있었다면 일주일 안에 쓰레기가 되고 오줌 냄새가 엄청 많이 날 거야. 사람들이 술에 취하거나 약을 과다 복용한 채 안에 기절해 있겠지. 정말 내 집보다 멋진 것 같아. 노숙자가 나보다 더 멋진 집을 갔다니. 호주의 버스 정류장은 유리를 바꿀 때마다 유리가 부서지고 낙서가 되어 있고 긁혀 있어요. 한국인들의 깨끗한 버스 정류장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한국인들이 제 나라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 교육받고 더 문명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호주인으로서 나는 동의합니다.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쓰레기 버스 정류장과 파괴된 공공장소가 미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은 캐나다와 영국 같은 곳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서구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시아에서는 공공장소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 취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몇 분만 걸으면 작은 구멍가게가 있어요. 그 밖에는 작은 정원이 있는데 풀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어 보기 좋게 만들까 생각했어요. 안에는 쓰레기들이 많았거든요. 다육이 같은 것들은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에 매번 방문할 때마다 심는다면 아주 예쁘게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여기 멍청이들은 이 지역에 잘 어울리는 정원을 망칠 거예요. 안에 쓰레기랑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계속 던지겠죠. 그리고 다육이나 그 안에 심어놓은 것들을 모두 찢어버리겠죠. 솔직히 서구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멋진 공공장소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슬프지만 우리는 그것들 없이 지내야겠죠. 새로 심어진 모든 나무가 부러지거나 잡아당겨지거나 일주일 안에 모든 투명한 나무 패널들 안에 낙서를 새겨 넣을 테니 돈이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버스 정류장이 약물에 중독된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작은 쉼터가 되기 전까지 한 0.2초 동안만 깨끗하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 미국보다 몇 광년 앞서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이 시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특히 공원을 보면 알 수 있죠. 나는 미국에 있는 도시공원을 보고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런 종류의 화려한 공공장소를 설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공기물이 파손되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의 반응이 재미있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이러한 시설을 볼 때 고장이 나거나 시설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걱정하기보다는 사람이 많이 몰려 앉을 자리가 없거나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부터 듭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선진화된 기술을 공공장소에 접목할 텐데요. 한국인들의 양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좀 더 좋은 시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지금까지 명리씨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